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추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위축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장 초반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인 애플과 아마존이 시간외에서 하락한다라는 흐름,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다라는 점에서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쭉 더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죠. 0.6%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또 분위기 살려나가는 듯 하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이슈 때문에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을 주었고요. 대만, 일본 역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좀 주변 증시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다음 주 웬만하면은요, 상승 출발하니까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한번 여유 있게 주말을 보내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급 쪽에서 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 다소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점 종목별 동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매도가 대부분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거 왜 그랬을까? 그 시발점은 종목별 동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장 초반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10만 3천원에 마감을 했네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역시 아주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흐름 보이나 했더니 쭉 밀려서 다시 저점 흐름으로 나와서 시장 전반을 눌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스거리는 분명히 있는가? SK하이닉스부터 보죠. 17년 만에 키파운드리 다시 품었다. 5,758원의 인수, 귀해진 8인치 잡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나쁠 거 없죠. 비메모리 쪽. 그리고 반도체 왕 올라탄다. 즉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더 진행하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 어제 그제 목표가 상향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목표가 올렸다라는 쪽이에요. 반도체로 돈 몰리나 힘받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상승을 이끌었었던 원동력이었는데요. 자, 제가 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주 이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하락했는데 얘네들만 올라갔어. 다른 종목 다 떨어지고 이게 과연 외국기관의 롱숏 전력일까?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의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거는 순환매 흐름에서 매매 동향이다라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순환매 흐름이었고요. 뭐 단기적인 롱숏 전력이 좀 나왔다. 그동안 쌌으니까 매수를 했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10월 서버 D램 가격 발표를 했는데요. 서버예요. 10월 서버 D램 가격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 보합 또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 이것이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게 제품군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리고 등락폭도 달라요. 가격 협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은 모레 현물 가격이 또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바닥은 찍었다라는 적에서 실적 뭐 앞으로 더 나빠지진 또 않을 것 같아. 최소한 4분기 기대해 볼 만해.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2,500원에서 15만 원, 요 사이는 한 번쯤 단기 목표가로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 유지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75,000원 1차, 79,000원 2차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시장이 그래서 오늘 빠졌습니다. 깨끗한 음봉이죠. 끝까지 하락했다라는 점. 두 번째, 셀트리온이 오늘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10위 밖으로 떨어졌네요. 2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 뉴스를 잠깐 보면은요. 셀트리온 먹는 치료제 선구매 소식의 급락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이건 뭐 이미 아는 바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사약이냐 먹는 약이냐. 주사약으로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했다. 그래서 상용화했다 해서 작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이후로 쫙 그 10개월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주사약이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그건 악재는 분명히 악재예요. 보시면은 주가 하락 배경으로 머크에서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 성공, 우리나라에서 선구매를 했다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서 상당히 안 좋았었던 거. 그런데 그 부분 이미 여기서 다 노출된 건데 정부에서 선구매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재탕한 악재거든요. 일단은 낙폭과대 딱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요. 고점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별로예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예.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단기 반등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7% 떨어지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시가총액 그 더군다나 셀트리온 제약도 같은 맥락의 하락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군에서 다 함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장 마감 무렵에 실적 발표도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5%, 그리고 순이익도 137% 늘었다라는 뉴스. 예, 이거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하지만 뉴스에 팔아라 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이 선을 딱 그어 놨네요. 제가 25만 원 선에서는 단기 예, 저항선이니까 매매에 도움이 되시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주변 셀트리온과 함께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매도보다는요, 그냥 보유하시는 전도 말씀을 드리겠고, 글쎄요, 투자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만 예, 생각하시라. 요 부분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바른손 ENA라는 종목이 생소하게 들리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15%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뒤늦게 뉴스가 반영이 됐네요. 어제 장중에 이미 봉준호 감독,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감독이죠. 그런데 바른손과 영화 제작을 또 한다. 두 편. 그래서 그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어제는 그냥 그랬어요. 이거 잠깐 보시죠.
어제는 그냥 그랬어요, 뉴스가. 그런데 저녁 때 한바탕 더 뉴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호재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 동향 보니까요. 예, 추가 상승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두산중공업이 또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어저께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어제 하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에 따른 그동안 상승한 종목들의 매도세가 차익 매물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점 매수 구간이 맞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새로운 이슈가 있나? 남부발전, 두산중공업, 국내 최초 그린 수소 터빈 실증 착수. 뭐 이거 나쁠 필요 없죠.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예, 여전히 원자력 발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분명히 엮여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 고점은 아니라는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역시 오늘 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이 종목 역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대신 쪽에서 어제 이 부분 얘기했었죠. 3분기 영업이익 76억 원, 전년 대비 줄었다. 그런데 이거 기관의 예상치 전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영향은 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안정적인 수주, 성장 모멘텀 부각 전망이 된다는 기관의 대신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음봉에 이어서 여기서 매수라 그랬죠. 어제 분명히. 예, 오늘 3% 마감인데요. 5% 가까이까지 상승했었어요.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저는 중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철강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또 안 좋았네요. 포스코가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1.6% 하락합니다. 뭐 특별한 악재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왜 하락했느냐? 중국 모멘텀이 약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평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관에서도요. 지금보다 최소 50% 정도는 목표가가 높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서 모양도 별로 안 좋고 기술적으로도 그닥 안 좋지만 저평가 상태에서의 흐름 인점을 감안하면 보유하신 분은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고 저점 매수를 차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한 주, 뭐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듯 하다가 주 후반에 또 밀렸죠. 예, 3050포인트 다시 돌파하는 듯 하다가. 그래서 다소 주말이 안 즐거울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밀렸으면 웬만하면 월요일날 상승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가지시고요. 주말은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도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 문자 회원으로 가입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